생각과 현실의 경계는 없다. 현실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망상하라 이루어지리다. 내가 100을 원하면 그것의 100배를 생각하라. 나는 시총 3조 회사의 주인이다. 부정과 긍정의 마음은 본디 하나이다. 그렇기에 긍정하면서 그것의 그림자인 부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부정을 없애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의 배열을 달리해라. 부정과 긍정이 같이 공존하되 긍정을 중앙에 놓고 부정을 바깥으로 둘러싸라. 환경 탓, 남 탓하지 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너가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건 너 자신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돈의 속성. 돈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다. 따라서 인간의 관심과 기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부정과 긍정은 같은 것이기에 그것을 구별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기에 주변에서 널 조롱한다면 그것 또한 너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100년도 더 지난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주식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도 더 된 개념이죠. 수요와 공급이 100년도 더 된 개념이고 단기적인 수요, 그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 실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체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아주 작을 뿐이지 실제로 수요와 공급은 단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단기적 관점, 미시적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은 이렇게 어떤 균형 가격이 있고 초과 수요가 수요량이 갑자기 몰려서 초과 수요가 일어나면 이건 다시 공급이 증가가 돼서 다시 균형 가격으로 회귀를 하고 그 공급이 갑자기 많아지면 물건 가격은 싸지면서 다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물건의 가격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요. 근데 보통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는데 공산품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죠. 이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 미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균형 가격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물,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변동폭이 좀 큽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크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농작물들이 수요가 확 몰릴 때가 언제죠? 수요가 확 몰릴 때가 명절 전에 수요가 확 몰리잖아요. 명절 전에 수요가 확 몰린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일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추석 전날 사과값이 오르죠. 사과랑 배값이 오르죠. 그런데 추석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과 수요, 추석날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비싼 가격입니다. 가치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두 번 정도밖에 겪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기는 사실상 삶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작동하나 공산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고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완전 기계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뭐 추석이나 설날 때 생물 살 때 그럴 때 경험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드라마틱한 상식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사태가
발생이 돼요. 잘못 이해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상태가 일단은 수요와 공급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이 밸류에이션을 분석하는 방법 자체를 기준이 없어요. 명확하게 기준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는데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고 수요와 공급을 평가를 하는데 사과값이 이렇게 명절 때만 이렇게 파동 가격이 변동됐다가 다시 명절이 끝나면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는 여기에 밸류에이션 평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기준 가격보다 비싸네? 그럼 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대입을 하면은 만약에 이번에 이 상승이 초과 수요 상승이 발생이 됐다면 균형 가격은 요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싼 주식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밸류에이션을 평가할지 아니면 수요와 공급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할지에 따라서 지금의 가격이 싼 가격일 수도 있고요, 비싼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매매를 하는데, 급등한 매매나 테마주 매매를 하는데 이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완전 잘못된 방식이다.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할 거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만 분석하고, 수요와 공급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100년도 더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내가 단기적인 투자를 할 거면 수요와 공급을 하고 수요와 공급에 맞서는 분석을 해서 수요와 공급상 싼 주식을 사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상 싼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이 오른 주식에서 조정하는 주식이랑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이라고 말하고 조정하는 주식이랑, 우리는 만약에 내가 이 주가를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거면 이 주식이 싼 주식이고요, 수요와 공급 분석을 할 거면 이 주식이 싼 주식입니다.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싸다는 개념을, 그러니까 저렴할 때 어떤 기준선에서 저렴할 때 사는 건 같은 방식이지만 이 기준을 매기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플라이 디맨드 단기적 관점에서 분석할 거니까 쌀 때 이 공급상 쌀 때 사야 한다. 그래서 일봉, 최소한 주봉으로 분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월봉이나 연봉으로 해서 뭐 고점 대비 싸지면 그때 사세요. 월봉이나 연봉으로 분석하는 건 이게 밸류에이션 분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쌀 때 사면 됩니다. 고점 기준으로 쌀 때 사도 크게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일봉이랑 주봉으로 하고 그 어떤 단기적인 관점, 뭐 한 달 이내 단기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싸다고 해서 사면은 이거는 이 밸류에이션 평가이기 때문에 아예 평가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삼화전자라는 주식을, 저는 이거를 미시적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만을 분석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에 해당하는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수요에 해당하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수요에 해당하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량이 얼마큼 되느냐, 여기서 공급량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초과 수요율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 수요율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초과 수요율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초과 수요가 얼마큼 됐냐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삼화전자를 통해서 초과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가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딱 하나만 봤을 때는 이게 초과 수요가 이만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만큼 되는 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초과 수요가 더 율이 크면 클수록 균형 가격 대비 멀어지기 때문에 더 저렴한 주식입니다. 근데 삼화전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이걸 비교할 만한 차트를 찾는 거예요. 물론 삼화전자랑 똑같이 흘러가는 차트, 뭐 8년치, 지난 8년치 30% 시행한 뒤 지난 8년치를 다 검색해도 똑같은 차트는 없어요.
비슷하거나 아니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차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삼화전자랑 비슷한 차트를 찾아서 삼화전자보다 내가 초과 수율이 낮은지 초과 수율이 더 좋은지 살펴봐서 이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팅을 하는 거예요. 몇 년치? 7년치, 8년치 데이터를 소팅을 해서 삼화전자만을 딱 놓고 보면은 뭐 서울식품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 매도량이 삼화전자랑 비교했을 때 매도량이 엄청 적다. 그러면 초과 수율이 얘랑 비교했을 때 초과 수율이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상 더 밑에 있는 건 어떤 거죠? 더 밑에 있는 건 당연히 요게 되겠죠. 요 주식이 될 겁니다. 요 주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주식을 그냥 흐름만 참고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에 대입하면 안 돼요.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비슷하거나 나쁜 거를 대입을 해야 돼요. 비슷하거나 나쁜 거. 그러면 요거는 뭐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왜냐면 초과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기준 가격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균형 가격점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더 싼 주식이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존재하죠. 그냥 반대로 쭉 흘러내리는 주식. 이거는 수요율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초과 수요율이 엄청나게 세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주식이 비슷한 주식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주식이 비슷한 주식이라고 보는 거다. 삼성 스펙 6호를 비슷하게 보는 주식인데 삼성 스펙 6호가 삼화전자와 비슷한 수요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슷한 초과 수요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삼화전자가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고 그거는 사실 뭐 한 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처음에 종가 위주로만 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위주로만 보고 개수 위주로만 봐야 돼요. 이거를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어요. 이거를 차트를 많이 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이 개념만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있고 초과 수요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종가, 거래량, 그리고 개수, 양봉이 몇 개고 음봉이 몇 개고 요거를 분석하시다 보면은 어떤 게 초과 수요가 더 좋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머스트 6호보다는 초과 수요율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2배, 이 지금 상승 뭐 8%에서 10%죠. 이거의 2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삼성 스펙 6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가 될 겁니다. 이런 자리가.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본절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일 삼화전자가 음봉이 나온다면 나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다음날 본절 처리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초과 수요에 대한 개념만 명확하게 인지하고 어떤 것이 싼 건지 어떤 것이 비싼 건지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리고 수익이 290만원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찌그러지면 다시 도전하면 그만이고요. 사실상 뭐 다음 주에 또 마이너스 100만원이 나가거든요. 생활비로 이것저것 생활비로 100만원을 빼놔야 뭐 숙소도 잡고 생활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음 달에 100만원을 빼면 대충 300 얼마가 되겠죠. 100만원 200 얼마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최소한 다다음 달까지 500만 원을 불려야 가능한데 일단은 뭐 계속 도전하는 거죠.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